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7일 만이에요. 네. 야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에서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 던지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부권은 예정돼 있는 거고 제2 올라오면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부결될 것 같아요. 8명이 찬성해야 네.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8명 찬성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똑같은 악순환의 반복이냐? 뭔가 이게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에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그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당론으로 저걸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의심돼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저기에 반대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구성상 수도권보다는 영남 지역 의원들이 다수인 이런 상황에서 자칫 당대표는 그렇게 제안했는데 당에서 관철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쪼개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그 본인이 선거 때 얘기했던 거를 당대표가 돼서 관철을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진짜 당대표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법 자체가 여당 내에도 굉장한 그 균열 요인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어찌됐든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제2 부결될 텐데 그 뒤에 접점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이 수를 던졌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진정성이 없다. 저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거다라는 식으로 폄훼하기보다는 받아야 된다 저거를.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그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안도 법안 내용을 보면 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그걸 줄여서 대통령한테 제안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이제 3자 추천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안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이제 한동훈이 던진 저기를 받아라. 낚아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전에 또 한 번 거부권 행사와 제2 부결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게 7월 19일이 일주기입니다. 네. 그 일주기가 주는 여론의 반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당사자인 뭐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까지 빈손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나오고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내용도 신통치 않고 그러면 한편에 지금 일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더 커질 거다 이로 인해서 그 점을 여당은 우려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뭐 국민의힘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전략 부재죠. 왜냐하면은 지금 오히려 지난번 그 특검안보다 더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간 특검안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바로 그 제3자 특검안에서 지금 문제가 걸려 있고 오히려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또 개혁신당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계속 민주당이 저렇게 자신들의 특검안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면은 이거는 실제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로 오해 내지는 곡해 내지는 이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규명하고 시비곡직을 따지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정성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이미 양극화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대통령은 탄핵을 두려워하고 야당 대표는 구속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양극화의 핵은 여전히 윤과 이예요. 이런 구도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는데 누가 그걸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로 하여금 저 정도로 합리적인 그런 특검 아니구나를 보여주는 그 주체는 민주당이어야 하죠. 가장 다수 아니겠습니까? 네. 진통 끝에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실시된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표결 전광판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다는 표시가 뜹니다. 안 의원이 혼자 참석해 특검법에 찬성한 겁니다. 일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안 의원을 응원하는 발언이 들렸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철수 화이팅!
그 표결할 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니까 이준석 의원 등이 안철수 화이팅! 이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두 분의 이제 사실은 갈등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저 사안의 성격과 또 본인의 그 양심에 비추어서 찬성표를 던진 건데, 근데 그렇게 울림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뭔가 이게 당에서 저거를 저기 거부만 할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방향으로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역할을 했나? 본인만 저렇게 한다 그래서 저게 그 저당 내부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인 안철수의 뭔가 리더로서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졌구나. 라는 거를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고요. 지금 뭐 제명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영남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명하자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의 진로가 굉장히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도 아마 알걸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인이 찬성하겠다 그러고선 퇴장을 하는 바람에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한 정치 행적을 봐서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큰 울림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그 상당 기간의 어떤 정치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론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보면 독소 조항이 오히려 더 강화됐는데도 그냥 혼자 앉아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 본인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표결을 했는데 네. 찬성한 안철수 의원보다 논거를 가지고 반대한 김재섭 의원의 선택이 더 주목받았어요. 이런 이유로 내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이유로 이 법은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당 안팎으로 미친 임팩트를 보면 그게 더 컸어요. 당내에서도 평가가 안철수 의원의 선택보다는 김재섭 의원의 선택이 더 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그게 더 그 인상 깊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